영어라는 게 돈 벌 때 영어랑 돈 쓸 때 영어랑 정말 달라요. 돈 쓸 때 영어는 대충 해도 다 알아들어요. 돈 벌 때 영어는 대충 하면 절대 못 알아들어요. 정말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그러니까 돈 쓸 때처럼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한 달 살기 돈 쓰러 오는 거면은 대충 하셔도 됩니다. 영어. 예. 근데 만약에 한 달 사는데 일하러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는 거에 맞는 영어 수준은 갖춰야 돼요. 그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영어는 이제 결정이 되는 것 같고요. 직업적으로 옛날에 캐나다 정부에서 지금도 나누고 있지만 부족 직군이라고 있어요. 캐나다 그 정부에서 부족 직군을 항상 이렇게 오픈을 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무슨 직업이 부족합니다. 고전적으로 부족 직군이 중에 하나가 간호사예요.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유치원 교사 부족하고 힘드니까. 그리고 건설 쪽 부족하고 힘드니까. 부족 직군이 취업하기는 유리한 게 사실이고 정착하기는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힘들어요. 저는 한국에 계신 분들이 캐나다에 관심을 갖고 이런 거 이해도 돼요. 왜냐면 저도 그랬으니까. 영어권 국가고 어떨까. 근데 이제 그 목적을 일단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만약에 관광이다. 그러면 관광. 아니면 진짜 여기에 이민이면은 이민. 이거에 맞는 컨셉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일을 하러 오시는, 뭐, 이 이민을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보통 저는 이제 영어나 돈이나 아니면 기술, 이 셋 중에 하나는 자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어느 정도 있거나, 아니면은 영어가 내가 원하는 정도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확실한 이쪽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기술이 있거나, 셋 중에 하나는 있어야지 정착하기가 되게 유리해요. 그 세 개도 없었어요, 저는요. 영어도 잘 안 됐죠. 돈도 잘 없었죠. 뭐 많이 없었죠. 그리고 기술도 없었어요. 결국 저 같은 사람도 살아남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비자 계속 늘리면서 일하고 영주권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하고 영주권 받으면 무엇을 할까 이제 이렇게 직업적으로 이렇게 그런 준비가 돼야 돼요. 근데 그거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서 포기하실 수도 있는 사람이 있죠. 그래도 상관없으니 그걸 일단 무조건 이루고 싶다? 그러면 할 수는 있어요. 또 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민에 이제 성공적인 정착을 하려면 결국은 이제 현지 학력이랑 현지 경력이 좀 중요한 거는 사실이다. 그게 아니고 단순히 이제 한 달 살기나 뭐 어떤 뭐 캠프나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뭐 장보거나 이렇게 실질적인 그런 해결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큰 영어에 많이 겪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알기로 그 가디언이라는 그,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업적으로. 그게 뭐냐면 그 어린 학생들은 이제 보호자가 돼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몇 세 이상의 어린 학생들이 있으면 그 가디언이 꼭 있어야 돼요. 부모처럼. 그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집에 이렇게 숙식을 제공하고 가능은 한데 근데 이제 그게 합법적인 비자 일할 수 있는 비자가 나오느냐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제도권의 그 보호를 못 받죠. 의료보험이라든지 뭐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겪게 되는 그런 그 근로 환경이 이렇게 좋지 않거든요.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뭐 잠깐은 괜찮지만은 그렇게 한다면은 이제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셔야 되는데 결국은 학생이 되시는 수밖에 없어요. 가장 안전한 방법이.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왜냐면 아이가 1, 2년 있을 게 아니고 아이가 대학을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면은 부모님도 여기서 같이 성장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으로 다시 가실 게 아니면 여기서 정착하셔서 결국은 보호자로서 성장을 하셔서 여기 사람이 돼야 아이한테도 결국은 옳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학교를 다니면 그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파트타임으로. 그러면은 정정당당하게 일하셔도 되고. 여기서 의료보험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아이가 아프게 되거나 본인이 아프게 되면 한국에서 보험을 해줘서 오시겠지만 여기 의료비가 정말 어마무시하거든요. 보험 처리하지 않으면 개인 돈으로 내기가 정말 만만치 않은 돈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생활적인 부분들이 가져다주는 안정이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교육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안정성,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부모님이 결국은 여기서 같이 오래 있어 주시려면 결국은 여기서 같이 계시는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죠. 네. 사실 영어를 제가 한국에서 공부한 건
대학교 때 편입하려고 한 게 6개월인가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편입했거든요. 그때 영어 공부가 지금 그거에 다예요. 어떤 문법적으로. 따로 영어 공부를 살면서 해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하면서 알게 됐어요. 아, 이러면서 얘네들은 어떤 단어를 쓰는구나. 살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이 일터가 저한테는 돈을 버는 곳이기도 했지만 배우는 곳이기도 했어요. 캐나다 삶부터 해서 그 언어 같은 거. 캐나다에 오면 아카데믹한 그 어떤 시험을 패스하기 위해서 분명히 중요하지만 필요할 땐 해야 되지만 일하면서 배우는 영어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시험용 영어랑은 다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터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는 다 영어 선생님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일터에 계신 분들이 다 영어를 잘하진 않고 여기서 태어나신 분은 아닌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영어도 같이 해보면서 나 같은 사람들은 어느 부분에서 막히는구나. 살면서 알게 되는 영어 표현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싶었고, 학교를 가서 뭐 어떤 자격증을 따거나 뭐 학위를 따야 된다면, 물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한국에서 너무 준비해서 올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달랐던 게 많아서. 제가 영어 발음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근데 발음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그것보다 의사소통 자체에 되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실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날을 복귀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이제 해보는 거예요. 아, 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 얘가 이 부분을 알아듣고 이 부분을 못 알아들은 것 같아. 그럼 왜 못 알아들었을까? 내가 뭐 발음에 문제가 있었나? 아니면은 내가 얘기는 잘했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나? 아니면 내가 얘기를 잘못해서 그 얘가 내가 무슨 말한 건지 그 얘가 못 알아듣게 내가 얘기를 한 건가 확실하게 분석을 해요. 이게 100%는 아닐 수도 있어요. 제 판단이 현장에서 있었던 일에 100% 확신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때 내 부족한 부분과 잘했던 부분을 확실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짜보는 거죠. 이 정도의 커뮤니케이션만 만나도 자신감 빡 올라오죠. 말씀 듣다가 저희 애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저희 애가 4살인데 저희 아이가 기뻐했던 게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저거 내 이름에 있는 알파벳인데. 그러면서 얘는 기쁘니까 그걸 기억하더라고요. 요즘에 드는 생각이 결과적으로 각자의 그 맞는 때가 있는데 지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결국은 같은 그 어떤 점을 수렴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는 늦게 출발하고 누구는 빨리 출발하는데 생각해보면 빨리 출발한 애가 먼저 도착할 것 같긴 한데 또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중간에 출발한 애가 오히려 더 빨리 도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출발의 그 시점보다는 그 마지막까지 가는데 그 동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추진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출발한 애가 가다가 지칠 수도 있는 거고, 딴 길로 셀 수도 있고 그런데 중간에 출발했지만 얘는 마지막까지 가는 목표점은 확실하니까 그 추진력만큼은 진짜 그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뜨거울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는. 근사하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좀 진정성을 갖고 언제든지 좀 내가 느꼈을 때, 아, 절실하다고 생각이 든다면은 그때부터의 추진력으로 그 골까지 도달하는 데는 먼저 출발한 애랑 나랑 지금이랑 크게 상관이 없겠다라는 어떤 확신이 들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그런 좀 샘플들을 얻어가니까 그렇게 불안하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으니까. 정말 절실하면은 결국은 어느 순간에 도달하는 건 결국은 다 똑같구나. 아니면은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 네. 오늘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유익한 네. 시간이었습니다.